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루 한 번꼴로 변호인 접견을 하고 열흘에 한 번꼴로 이 구치소장과 면담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위 황제 수용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 제기가 됐는데요.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가 제기한 주장입니다. 자, 직접 연결해서 자세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지금 제가 잠깐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느 정도로 자주 만나고 면담을 가졌다는 건가요? 네, 우선 가장 특이한 점이 이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중에 네. 구치소장과 약 열흘에 한 번씩 접견을 했어요. 예. 면담을. 예. 대단히 이례적인 사안이고요. 네. 왜냐하면 일반 저수자들은 뭐 몇 년씩 있어도 구치소장 얼굴 한번 보기도 힘든데 네. 열흘에 한 번씩 이렇게 그것도 생활지도라는 명목으로 네. 그 면담한 것 자체가 사실 대단한 특혜 소지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 접견이 이제 제가 법무부 자료를 받은 바에 따르면 147일 동안 148번인데 네. 이제 공휴일 변호사 접견이 있을 수 없는 공휴일과 네. 그다음에 그 재판 받는 날을 빼면은 거의 하루에 2번 이상 접견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예. 변호인 접견 권리는 충분히 보장받아야 하나 이건 상례를 벗어나서 수감 생활을 편하게 하기 위한 예. 그런 이제 이 접견권의 남용에 다름 아니다라고 볼 수 있고 이 현상은 박근혜 전 대통령만이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 김기춘 전 비서실장, 최순실 씨 등 공이 유사한 지금 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근데 변호인 접견 관련해서 이 자유한국당의 유기진 의원 같은 친박계 인사들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일주일에 4일씩 재판을 받는데 변호사랑 의논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반박을 했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예, 변호사 그렇게 의논했으면 이 숫자가 안 나온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이면 충분한데 네. 이게 한 번 이상 가는 거는 최근에 이제 보면 그 돈을 무제한 변호인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재력가들이 네. 수감 생활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쓰는 편법이에요. 좀 더 안락한 시설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네. 변호인하고 이렇게 끝없이 이렇게 대화도 하고 차도 마시고 이제 하는 그런 이제 이 편법으로 그걸 남용하고 있는 건데 바로 그건데요. 이게 독방하고 변호인 접견실하고 어느 정도로 환경이 다른 겁니까, 의원님? 일단은요, 그 수감되어 있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 네. 독방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하나의 반쯤 해방되는 감을 느끼게 되고요. 그렇겠죠. 예, 그리고 아무래도 변호인은 지금 이제 면회 온 사람이랑 다름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루 종일 면회를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근데 지금 그래서 굉장히 자유시간을 반쯤 자유시간 드리는 거죠. 네, 지금 그래서 이른바 집사 변호인이라는 말까지 생겨난 거죠. 예. 하루에 2번꼴로 변호인을 만났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한 번 만날 때 몇 시간씩 만났는지 이런 자료까지는 안 나왔습니까? 지금 그걸 다 요청하고 있는데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자, 그리고 이 구치소장 면담골인데 생활지도 상담이다. 이렇게 지금 서울구치소 측에서는 주장을 하던데 뭘 생활지도 한다는 건가요? 전직 대통령이 생활지도를 받아야 될 일이 뭐가 있는지 의문이고 예. 그다음에 한두 번 생소한 곳에 들어왔으니까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열흘에 한 번씩 만나는 건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저는 이런 과도하고 불필요한 교도소 측의 어떤 그런 향응이 일종의 향응이라 보여지는데 저는 이런 태도가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변호사를 접견하더라도 교도관이 입회를 합니다. 예. 그래서 불법적인 어떤 누가 주고받는지 다 관찰하게 돼 있거든요. 네네. 교도소장을 면담하는데 누가 옆에 배석하겠습니까? 그러면 교도소장 휴대폰 통해서 누구하고 전화를 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알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아하,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건 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예. 이런 업특을 갖다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모든 걸 갖다가 법과 규칙에 따라서 집행해야 되는데 교도소장 재량권의 남용이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의혹을 갖다 야기시키는 불필요한 과잉 친절이라고 봅니다.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확인 질문 드리겠는데요. 이제 서울구치소 측에서는 생활지도 상담이라고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 생활에 적응을 못해서 생활지도를 실제로 했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적응 못하는 다른 재소자들은 어떻게 처우했습니까? 그냥
벌방에 감금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 이거 저는 과도한 그 교도소에서 인권을 갖다 중시해야 되는 건 맞지만, 네. 지금 사실 보면은, 제가 이번에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법무부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은, 교도소장은 아니더라도, 네. 그런 담당 직원들을 갖다가 수십 차례씩 이 김기춘 씨라거나 이정 부회장 같은 사람이 면담한 걸로 돼 있어요. 직원들을? 그럼요. 예.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잠깐만요. 직원이라고 하는 게 이재용 씨의 경우는 그러니까 삼성 직원을 면담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교도소 간부들죠. 교도소 간부들을 면담했다고요? 아닌 간부. 예. 교정 직원이죠. 예. 를 갖다가 면담한 것도 다 기록에 남아 있거든요. 그 사람들 면담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두 번 면담할 수는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런데 수십 차례씩 면담한 거는 뭐냐는 거죠. 이것도 결국에 생활지도 상담이라는 이유로다가 예. 감금돼 있는 사람을 풀어내가지고 그 소파 같은 데 앉게 하고 네. 차나 한 잔 이러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혹시 불편한 거 없느냐 뭐 이런 과잉 대우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제가 그 영화에서 종종 봤던 장면이 실제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소파에 그렇죠. 딱 앉아가지고. 예. 근데 법무부는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한 관리이지 특혜는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럼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까 생활지도 얘기한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생활지도로 만났다는 얘기하고 앞뒤가 다른 얘기인데 네. 결국에는 전직 대통령님을 감안해서 네. 수용 생활이 가까울 것 같아서 좀 숨통을 트여주게 이렇게 특별 대우를 했다라는 얘기인데 네. 그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것 자체가 사실은 교도소 내에서 인권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것이지 대통령 인권만 소중한 게 아닌데 네네. 지금 다른 재수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좁은 이 면적의 어떤 공간만 제공되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재판까지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고 막 이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여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5명, 6명 혹은 그 이상의 사람이 수용되는 넓은 공간을 혼자 차지하고 그런 특혜를 누리는 것 자체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 않다는 걸 법무부 교정당국이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재용, 김기춘의 경우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전직 대통령 신분도 아니니까 고려하고 말 것도 없는데 근데 또 교도소 그렇습니다. 직원들하고 수십 차례 면담을 했다면 이건 또 그러면 또 법무부 설명이 또 어떻게 나올지 이것도 궁금한 거예요. 최순실 씨도 심신 안정을 위해서 소장이 2번 만났다는데 이게 납득이 안 가요. 네. 교도소에 들어가 보면 전부 다 억울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예. 재판 받을 때마다 다들 충격받고 이러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교정당국이 어떻게 대해왔느냐. 예. 를 이번 건 같이 보면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기한이 다음 주 월요일 16일에 끝나게 되는데요. 지금 구속영장 재발부를 요청한 상태인데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예, 저는 재발부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이미 같은 사건의 공범들이라고 볼 수 있는 최순실, 네. 안종범 그다음에 김종 예. 이런 여러 이미 180일이 먼저 도래한 분들 네. 이 공이 다 구속기간이 연장이 되었거든요. 네. 그럼 죄질이 훨씬 중요하고 1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을 중단시킬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근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 최근에 서울 성모병원 찾아가서 이 박 전 대통령 진단서 진료 기록 떼갔다고 하는데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재발부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주장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이미 본 대로 진찰하는 의사는 별 이상 없었다라고 늘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해당 구속을 이렇게 중단시켜야 될 만한 어떤 신체상의 어떤 질환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별건인데요. 최순실 태블릿 PC 있지 않습니까? 지난 대선 캠프에서 일했던 신혜원 씨가 그건 자기 거였다, 자기가 썼던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예, 그 말을 여러 가지 진술의 허점도 많던데. 네. 저는 그 말에 대해서 진위를 따지고 싶지 않고요. 예.
어쨌든 그것이 압수되기 전까지 가장 최종 사용자가 최순실 씨였다는 것은 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셀카 그 파일이라거나 이런 걸 볼 때 신모 씨가 그 지금 주장하는 대로 본인이 마지막까지 갖고 있었다면은 네. 담길 수 없는 자료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주장은 그렇게 고려할 바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좀 보니까 이제 12월 대선 끝나고 반납했다고 하던데 그러면 이게 네. 뭐 지금 뭐 그 자기가 계속 쓴 것도 아니고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되게 허술한 진술인데 왜 이렇게 진술하고 나왔을까요? 그게 이제 저도 뭐 납득하지 않습니다. 결국에 이 재판 이제 그 선고일이 다가오면서 초조한 나머지 예. 그 뭐 손으로 해를 가리듯이 뭔가 상황을 엎어보려는 좀 무모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4일씩 재판을 받는데 변호사랑 의논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반박을 했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예, 변호사 그렇게 의논했으면 이 숫자가 안 나온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이면 충분한데 네. 이게 한 번 이상 가는 거는 최근에 이제 보면 그 돈을 무제한 변호인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재력가들이 네. 수감 생활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쓰는 편법이에요. 좀 더 안락한 시설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네. 변호인하고 이렇게 끝없이 이렇게 대화도 하고 차도 마시고 이제 하는 그런 이제 이 편법으로 그걸 남용하고 있는 건데 바로 그건데요. 이게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루 한 번꼴로 변호인 접견을 하고 열흘에 한 번꼴로 이 구치소장과 면담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위 황제 수용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 제기가 됐는데요.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가 제기한 주장입니다. 자, 직접 연결해서 자세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지금 제가 잠깐 뭐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느 정도로 자주 만나고 면담을 가졌다는 건가요? 네, 우선 가장 특이한 점이 이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중에 네. 구치소장과 약 열흘에 한 번씩 접견을 했어요. 예. 면담 접견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예. 변호인 접견 권리는 충분히 보장받아야 하나 이건 상례를 벗어나서 수감 생활을 편하게 하기 위한 예. 그런 이제 이 접견권의 남용에 다름 아니다라고 볼 수 있고 이 현상은 박근혜 전 대통령만이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 김기춘 전 비서실장, 최순실 씨 등 예. 공이 유사한 지금 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근데 변호인 접견 관련해서 이 자유한국당의 유기진 의원 같은 친박계 인사들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뭐 일주일에 독방하고 변호인 접견실하고 어느 정도로 환경이 다른 겁니까, 의원님? 일단은요, 그 수감되어 있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 네. 독방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하나의 반쯤 해방되는 감을 느끼게 되고요. 그렇겠죠. 예, 그리고 아무래도 변호인은 지금 이제 면회 온 사람이랑 다름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루 종일 면회를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근데 지금 그래서 굉장히 자유시간을 반쯤 자유시간 드리는 거죠. 예, 지금 그래서 이른바 집사 변호인이라는 말까지 생겨난 거죠. 예. 하루에 2번꼴로 변호인을 만났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한 번 만날 때 몇 시간씩 만났는지? 예. 대단히 이례적인 사안이고요. 네. 왜냐하면 일반 저수자들은 뭐 몇 년씩 있어도 구치소장 얼굴 한번 보기도 힘든데 네. 열흘에 한 번씩 이렇게 그것도 생활지도라는 명목으로 네. 그 면담한 것 자체가 사실 대단한 특혜 소지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 접견이 이제 제가 법무부 자료를 받은 바에 따르면 147일 동안 148번인데 네. 이제 공휴일 변호사 접견이 있을 수 없는 공휴일과 네. 그다음에 그 재판 받는 날을 빼면은 거의 하루에 2번 이상